다녀오신 분들은 다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아, 푸바오 다 잘했더라, 잘 적응하다, 역시 푸바오야.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다녀오시지 못하신 분들이 영상으로 보고 계속 걱정을 하세요. 푸바오가 학대를 받는 것 같아요. 막 털이 어디가 빠졌어요. 하얀 똥을 쌌어요. 막 나무가 올라갈 나무가 없고요. 막 이런 그런 걱정들 너무 많이 하세요. 제가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정말 확실하게 장담을 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푸바오 잘 적응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길지 않지만 푸바오가 저랑 같이 검역을 받는 한국의 생활, 그리고 차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이동을 하고, 중국에서 또 검역을 받고 나서 계류장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계류장에서 지금의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이게 불과 6월 중순 이후까지 계속됐잖아요. 푸바오는 그러면 여기서 검역을 시작한 그때부터 계속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푸바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야생동물들이라면, 그 예민한 야생동물들이라면 당연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됐습니다. 그때는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당연히 안 좋은 모습들이 조금씩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푸바오는 그럴 시기니까. 근데 제가 7월 초에 갔다 와서 딱 그때 보기로 제 느낌으로는 한두 달 더 적응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미 적응을 마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적응을 지금쯤은 이제 거의 맞춰가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푸바오를 정말 잘 믿으시는 것처럼 아마 믿고 안심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로보 정글진 선물 받고 엄청 좋아했어요. 400 동안 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아버지 만나면 행운이에요. 이러면서 감사를 했죠. 자, 오늘은 썸머톡톡톡 그 첫째 날이죠. 그러면 랄라야, 기분도 좋으니까 우리 휘파람 한번 불러볼까? 휘파람 시작! 우와! 강방 언니! 알겠다 랄라야. 사실 소문을 들어봤는데 우리 강방 언님은 좋아하는 호칭이 따로 있으시대. 자, 그럼 우리 그 호칭으로 한번 불러드려보는 거야. 오빠 불러! 자,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려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아기판다 푸바오의 영원한 할아버지 강철원 주식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강범이도 나오셨으니까 랄라는 이만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려. 안녕. 나중에 우리 랄라가 되게 힘들 때 바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강범님 요즘 유튜브나 방송 촬영, 강연 등으로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요즘에는 뭐 따로 배우고 계시는 거나 뭐 함께 하고 있는 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거 있으실까요? 누가 궁금하신가요? 권혜 씨가 궁금하세요? 저와 우리 팬분들이 네. 함께요. 네, 저는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원래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해본 적, 서해본 적 금방 있었는데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시골 카페라고 하는 에버플랜 토피아라는 걸 하고 있는데 아마 이미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영화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아마 어제 전체적으로 공지가 나간 것 같은데 영화 안녕 할아버지 편 여러분들이 또 푸바오를 만날 때랑 다른 느낌의 영화를 지금 개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달리기. 오늘 아침에도 8km 뛰고 왔습니다. 와. 열심히 살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썸머 톡톡 하고 먼저 외치면요. 다 함께 바오 슈키퍼 하고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볼게요. 썸머 톡톡 바오 슈키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김건희 주식관님 랄라가 멋지게 소개를 시켜주니까 제가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강연을 아마 여러 번 들었던 분도 계시는데 이런 강연 진행도 처음이죠. 동물이 함께 등장을 하고 동물 주키퍼가 함께 등장을 하고 괜찮지 않아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 괜찮다고 하면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다짐을 한 게 나도 랄라의 성대모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랄라가 저랑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 보시나요? 네. 지금
지금 카메라 꺼내시는 분 늦었어요. 이따가 또 가게 되면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지금 주제를 뭘로 정했냐면 우리는 행복한 푸바오 가족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저 주제는 어디서 따왔을까요?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아버지입니다라는 책에서 따왔어요. 푸바오가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 푸바오를 보는 저도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아버지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푸바오가 태어나는 순간 정말 잃었던 힘을 찾았어요. 정말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살기 힘들었는데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뭐 이런 느낌들의 연락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푸바오는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함께 행복을 느끼는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 제가 강연하는 중에 깜짝 놀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공평합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제가 깜짝 놀라면 물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실외랑 실내랑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리에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빨리 가다가 복권을 사야지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짐을 하나 하고 시작할 거예요. 랄라보다는 박수를 더 받아야지. 랄라 듣고 있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사진 멋지죠? 네. 우리 푸바오라는 친구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포인트를 눌렀는데 한 번에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았어요? 자, 저의 여정을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굵직굵직한 에버랜드에서 주키퍼로 생활할 때 제가 어떤 과정들을 겪어서 왔는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 좀 낯선 모습들 있죠? 낯선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건데요. 제가 제일 자신만만한 사진입니다. 저의 20대. 근데 웃음이 약간 비웃음같이 느껴지는 이유인 거죠? 네, 저의 20대 아주 제가 자랑하는 지금이랑 그때랑 똑같다. 전혀 변함이 없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단지 머릿수만 조금 차이가 날 뿐 전혀 변함이 없이 아주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오늘 보니까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남자분. 보통 제가 강연할 때 남자분들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여자친구에게 끌려온 한두 분. 여러분 오늘 아마 휴가를 오셨다가 같이 딸려오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괜찮아요. 네. 너무 그렇게 낯설어하실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1988년도에 에버랜드에 주키퍼로 입사를 했을 때 딱 1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인도 표범이라는 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이날이 에버랜드 주토피아의 손님이 가장 많은 날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딱 봤을 때 손님 머리밖에 안 보일 정도로 사람이 많은 시기인데 그때 표범이 아기를 낳았어요. 2마리. 근데 맹수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거나 놀라거나 그러면 아기를 돌보지 않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이런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저 아이를 그냥 두면 도저히 키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꺼내서 인공포육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맹수를 인공포육에서 키운다라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배님들은 사실 조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당돌하게도 이제 신입사원 1년 차인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의아하게 쳐다보시더니 하시겠다는 분이 없어서 하게 됐는데 잘했습니다. 그리고 잘 성장을 했어요. 한 40일쯤 컸을 때 드디어 성공을 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40일 정도면 이 아이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시기니까 그래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기가 되니까 저희 원장님께서 오토바이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힘드니까 타고 다니면서 왜냐면 하루에 8번을 자주 먹이거든요. 3시간 정도 계속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얼마나 힘들어요. 진작 주시지. 40일이나 지나서. 어쨌든 만들었던 친구 리리와 미미. 자, 2번 눌렀습니다. 2번 누르니까 정말 멋진 사진 또 나왔어요. 혹시 나는 사물놀이의 김덕수 씨를 알고 있다. 정말 닮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저 때 당시에 사물놀이 동호회를 치면서 김덕수 씨의 수제자가 저희를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닮았어요. 저게 수염을 막 기를 때인데 왜 길렀냐면 몽키벨리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여 종의 200여 마리 되는 원숭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몽키베리, 지금의 알버트 스페이스 센터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뭘 하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야,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만들어보지? 우리 동물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유명하게 만들어보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원숭이들은 최고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하는 거 이렇게 앉아서 털고르기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하세요? 가끔 집에서 하시던데. 네, 어쨌든 그루밍이라는 행동이 정말 원숭이들의 특징인데 이건 서로 소통하기 위한 뭔가 서로 교감을 하기 위한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키퍼와 원숭이가 하고 있으면 참 재밌겠다. 대박인데?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나 이렇게 머리도 좋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수영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뭔가 하시잖아요. 테마파크에 서비스하는 사람이 수영을 빌린다고? 근데 절차 수정을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좋은 생각이다. 한번 길러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수영을 길렀어요. 많은 친구들이 기르기 시작했는데 결국 살아남는 건 저 혼자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방 수영이 나는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의외로 수영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뜨문뜨문 나는 사람들도 탈락하고 혼자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그때 수영을 기르면서 원숭이들과 생활하던 그 시절이었고요. 옆에 침팬지가 보이세요? 침팬지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침팬지입니다. 저때 제가 누구랑 같이 근무했느냐면 손바오랑 같이 근무했어요. 손바오랑 같이 근무를 하면서 침팬지가 딱 태어났는데 어미가 돌보더랍니다. 영장류들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딱 태어났을 때 엄마를 얼른 끌어안아야 돼요. 우리 친구 엄마가 얼른 끌어안아야 돼요. 빨리! 네, 이렇게 꼭 끌어안아야 좋았어요. 잘했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태어났을 때 엄마를 꼭 끌어안아야 엄마가 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원숭이들은 나무 사이를 재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를 꼭 끌어안고 고정하지 않으면 데리고 다니면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숭이들은 가감하게 포기를 합니다. 이게 자연이에요. 그런데 침팬지들은 육아라든가 아니면 짝짓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지 않으면 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곁을 떠난 아들 침팬지들은 나중에 짝짓기를 못해요. 커도. 이게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침팬지들은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엄마를 붙잡지 못하고 결국은 손바오랑 둘이서 데려다가 탯줄을 잘라주고 소독을 하고 젖을 한번 먹여보고 다시 엄마한테 넣어줘서 꼭 한번 안아보렴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시도를 하는데 앉질 못해요. 엄마는 안절부절, 애기도 울면서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날리지만 앉질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겠구나. 인공포유를 해야 될까봐. 근데 인공포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왜냐면 정말 어미가 어떻게 키워도 어미가 키우는 게 최고예요. 사육사가 주키퍼가 아무리 잘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엄마만큼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포유는 최후의 수단인데 결국은 인공포유를 해야 될까봐 이런 생각을 할 때 저 친구가 4일째 되는 날에 엄마를 덥석 끌어안았어요. 감동이었어요. 감동. 그래서 손보호랑 저도 손은 안 잡았어요. 그냥 같이 울었어요. 네, 자꾸 손 잡는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셔서 손은 안 잡았어요. 네,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감격해서. 네, 그렇게 자란 침팬지였고요. 그 침팬지가 잘 자라줘서 차 옆으로 다가오고 또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감을 통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차 있는 데로 오고 또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던 그런 시절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사진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누구예요? 푸바오. 네, 푸바오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이런 소리 듣는 거? 푸바오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들어가는데, 탄생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저 푸바오가 태어나는 언제요? 2020년 7월 20일 저녁 9시 49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때는 아마 제가 37년의 사육사 생활을 통틀어서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아주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날이죠. 푸바오가 딱 태어나는 순간 소리가 저를 한번 놀라게 했고 생김새가 저를 한번 놀라게 했고 그리고 그동안 기다리던 저의 마음에 정말 담비 같은 감격을 준 친구가 바로 저 푸바오입니다. 아마 저 친구가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들도 서서히 그런 감격에 물결로 접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친구가 태어날 때 그렇게 큰 감격을 줬는데 세상에 판다가 저렇게 생겼다고? 이미 사진은 본 적 있지만 실제로 보고 더 놀랐어요. 정말 그런데. 네.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우렁차다고. 판다월드의 분만실이 정말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소리가 컸어요. 근데 나중에
판다를 점점 알아보니까 판다라는 동물은 태어날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체 리듬도 거의 조절 못해요. 딱 숨 쉬는 것, 크게 우는 것,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한테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엄마! 저 태어났어요. 빨리 보호해주세요. 만약에 엄마가 빨리 핥아서 안아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 저체온증으로 금방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안아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아이바오는 거의 합숙 교육을 받은 것처럼 너무 잘 핥아서 바로 안아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푸바오에게 한 번 놀래고 아이바오에게 또 놀랬죠.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고요. 그렇다면 루이바오 휘바올 때는 두 번째니까 간격이 적었을까요? 아니에요. 2023년 7월 7일 날 4시 33분에 아이바오가 양수가 터지는 모습을 저 혼자 지켜봤습니다. 분만실에서. 혼자 강물을 쏘다가 양수가 막 부풀어 오르더니 뻥 터지면서 52분, 19분 있다가 루이가 태어났어요. 루이가 180g. 역시 소리 컸습니다. 정말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 전부터 느낌이 뭔가 이걸 쌍둥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판다들은 약 40% 정도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푸바오가 혼자 태어났으니까 확률적으로 쌍둥이가 태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 호르몬 수치가 왜 이렇게 높게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쌍둥이겠는데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역시 2시간 정도 있다가 6시 38분에 두 번째 양수가 터지고 1분 만에 39분에 우리 후이가 태어났죠. 그때 아이바오는 첫째를 안고 막 돌보다가 갑자기 둘째가 툭 튀어나오는 거 놀래서 첫째를 놓쳤어요. 네. 근데 아이바오가 너무 육아를 잘 해서 지금 아주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혼자 있는 건 푸바오의 100일 사진 강바오, 그리고 둘이 있는 건 루이후이의 100일 사진 강바오와 평바오. 네. 여러분들 평바오 너무 좋아하시군요. 평바오. 네. 평바오. 내일 평바오 보러 오시나요? 또 다시? 설마? 또 오신다고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는 거 안 좋아요. 좋습니다. 자, 제가 교감이라고 적어놨는데 가끔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판다랑 친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강주키퍼님이 부르면 아이바오는 그렇게 아는 체를 잘하고 꼭 대답을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푸바오랑 어쩜 그렇게 끈끈하게 보이세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친해질 때 시간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린 사실 빨리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요. 빨리 친해지려고. 술 한 잔 건네면 나이 따지고 내가 형 할게, 네가 동생해? 싫은데. 네. 저는 그게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동물들도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을 거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과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주키퍼가 동물과 빨리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뭐 덥석 친해지려고 하면 서로 거리감 잡고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교감하고 서로를 아는 시간,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쪽에 시선을 많이 의도적으로 두고 있는데 혹시 불만 있으세요? 좀 더 드릴까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다는 분, 좋아요라는 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저렇게 태어나서 자라는 순간을 보면서 저는 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정말 판다스럽지 않은 친구가 태어나서 5일, 딱 5일이 지나면 검은색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8일이면 짙어지고 10일이면 판다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한 달이 됐을 때는 정말 판다 맞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엄마가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한 달 전에는 엄마가 계속 안고 있어요. 왜냐면 생체 리듬을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아기를 계속 안고 보호를 해줘야 돼요. 아이바오의 품속은 정말 따뜻합니다. 정말 따뜻해요. 한 30도 이상 아기 판다가 충분히 따뜻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푸바오가 껑충 성장을 했죠. 제가 이야기가 끝났는데 빨리 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포인트 때문에. 반갑습니다. 네. 왜냐면요, 제가 빨리 이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막 꺼내잖아요. 저쪽 분들 속상해요. 왜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안 해줬으면 좋겠죠? 아니요. 거봐요, 대답 안 하잖아요, 지금. 이렇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가치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예전에 제가 정말 철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유명한 사육사가 됐으면 좋겠다. 유명한 사육사. 근데 동물을 알면 알수록, 아, 유명한 사육사는 나의 목표가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사육사보다는 좋은 사육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유명한 사육사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거잖아요. 좋은 사육사는 동물들에게 유명한 사육사가 되겠죠. 그래서 주키퍼는 좋은 사육사가 되려고 동물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실행을 하고 이러다 보면 동물들이 사육사를 정말 멋지게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욱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동물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건 기본이지만 이 건강하게 키운 동물들을 어떻게 더 멋지게 빛나게 해줄까가 저의 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야 동물들이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또 동물들을 보러 오고 그래야 동물들을 보존해야 되겠다. 정말 동물들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 연희 친구? 네, 좋아요. 오늘 학습 태도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동물들을 빛나게 하는 게 사육사의 결국은 큰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글을 쓰는 것도 방송을 하는 것도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도 아니면 영화를 찍는 것도 다 동물들의 가치를 한번 높여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조금만 덜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바오 책 팔러 다녀.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강바오가 방송이냐?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 딴에는 동물들을 위하고 동물들의 가치를 높이고 제 동물들을 정말 멋지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 진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진심. 저는 여러분들의 진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날 왜 강바오라는 사람이 30-40분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찾아주셨을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분들이 가지고 다리를 놓아주었고 우리는 우리끼리 통하는 진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진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말 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수준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진심. 여러분들 저 다리를 잡고 있는 모습 여러분 좋아하는 장면이죠. 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좋아하는 장면이잖아요. 다리를 잡고 있는 것은 거의 한 1600만 뷰? 여기 카메라 지금 제가 이걸 가봐서 지금 저기. 네, 1600만 뷰. 그 다음에 팔짱을 끼고 있는 영상이 2700만 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세상의 판다들은 어렸을 때 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다 똑같은 습성을 갖고 있어요. 껴안는 걸 좋아하고요. 팔이든 다리든 껴안으려고 하고요. 나무도 껴안고 올라가려고 하고요. 5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다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왜 푸바오의 저 행동에서만 사람들이 열광하고 계속 돌려보고 감동을 느낄까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저기 주키퍼와 푸바오 사이에 진심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읽을 수 있는 진심이라는 게 저 영상에 저 화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진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아이바오가 푸바오 쳐다보고 있는 모습 보이세요? 네. 푸바오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걱정돼서 내려오라고 부릅니다. 근데 푸바오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여러분들 푸바오를 키울 때 막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왜 아이바오는 푸바오가 저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냥 대나무만 먹고 있어요? 엄마 맞아요? 엄마가 그래도 돼요? 이런 질문들 많이 혹시 하셨어요?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이바오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대나무를 먹고 있지만 걱정을 해요. 조심해라 얘야. 조심하라고 위험하다. 잠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바오의 진심은 뭐냐면요, 너는 어차피 나무에 오르는 걸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그건 네가 해내야 되는 거야 라고 믿음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하는 실수 중에 뭐가 하나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자꾸 대신해 주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우리들은 혹시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게 최선입니다. 그게 저는 아이바의 육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사람들이 따라해야 될 육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정말 푸바오가 독립을 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독립을 할 때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독립을 잘 할 수가 있겠죠. 러버 정글짐 선물 받고 엄청 좋아했어요. 4일 동안 저한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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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아버지 만난 건 행운이에요. 이러면서 감사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걱정을 하세요. 아니 왜 편하게 잘 자는 아이한테 러버를 바꿔가지고 저 정글짐을 바꿔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냐, 잠자리를 못 찾고 헤매게 만드냐, 막 이런 또 소식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나는 그런 연락을 했었다. 여기엔 없으시겠죠. 여기엔 당연히 여기엔 우리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이니까 없으시겠죠. 근데요, 러버가 하루에 4시간, 5시간 저기서 계속 자는 게 과연 러버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러버는 움직일 만큼 움직여줘야 되고, 먹을 만큼 먹어줘야 되고, 또 활동을 다양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발현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게 주키퍼들의 역할입니다. 주키퍼들도 일이잖아요. 그게 맨날 바꿔주고 뜯었다고 묻고 이런 것들이 귀찮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주키퍼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키퍼가 오늘도 동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편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심 다음에 처음. 오늘 얘가 이렇게 잘 넘어갈 적이 없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처음이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오셔가지고 강연을 듣는 게 사실은 처음이잖아요. 저는 몇 번째 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느낌이 달라요. 네. 느낌도 다르고 옆에 앉은 사람도 다르고 강박하고 움직이는 동선도 다르고 등신대도 있고 네. 너무 달라요. 모두가 처음입니다. 우리들이 똑같은 반복의 일상을 하는 것 같지만 모두가 처음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이라고 느끼고 뭔가 신선함을 느끼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다 행복하게 연결돼요. 근데 또 오늘 또 출근 알겠어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힘들어져요. 가끔 주키퍼 후배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왜? 저는 주키퍼가 좋아서 왔는데요. 너무 몸이 건조하고 단순 반복적이에요. 아침에 오는 동물들 관찰하고 먹이주고 청소하고 내보내고 들여보내고 먹이주고 퇴근하고 너무 무의미하고 단순 반복적이에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르거든요. 동물들이 저를 보는 눈빛도 다르고 제가 코를 불렀을 때 또 저에게 하는 반응하는 행동도 다르고 모든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오토를 먹지만 오토를 먹을 때 먹는 방법도 다르고 맛을 느끼는 모양도 다르고 너무 다 달라요. 새로움을 자꾸 일상적인 반복의 생활이지만 새로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걸 무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중에 그게 있어요. 누구나 좋은 직장을 찾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좋은 일, 좋은 직장이 막 널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자기가 하게 된 일을 좋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소소한 일들의 의미와 가치를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 나의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행복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이 정말 소중해지고 내일이 좋아집니다. 네. 오늘 정말 꿀팁이에요. 믿는 분들이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일상에 의미와 가치를 자꾸 부여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훨씬 더 행복한 일상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 푸바오가 러버가 아니죠. 아이바오의 행동을 저렇게 따라할 때 깜짝깜짝 놀래요. 역시 그 딸 맞구나. 그리고 가끔 러버의 모습이 보일 때 세상에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아빠를 어떻게 저렇게 딸 맞지? 이런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숙연해지죠. 여러분들 벌써 조금 아쉬워하시는데 푸바오를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제가 지켜봤습니다. 저를 붙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저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정말 편지에서 눈물 자국도 많이 들어왔고요. 푸바오를 보낸다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은 예정된 이별이었죠.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예정된 이별이었어요. 푸바오가 유리창문으로
양손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도 몰라요. 한국어로 얘기를 안 해줬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푸바오, 너 정말 멋진 아이야. 총명하고 어디에 가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누구를 만나든 정말 너 잘할 수 있는 아이거든. 걱정할 거 없어. 넌 잘할 거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푸바오가 받았는지도 답변을 안 해줬어요. 네, 어쨌든 그런 느낌과 저 두 번째 사진. 푸바오를 데려다주는 며칠이었을까요? 4월 3일. 네, 4월 3일 날. 네? 우리 사육사 주키파 아저씨가 여기 계시네? 맙소사. 후배 주키파님 오셨네요? 네네네. 4월 3일 날 푸바오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푸바오가 검역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검역을 받으면서 배란이 이루어지는 발정이라는 시기를 같이 맞물렸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예요, 판단들에게는. 거의 먹지도 않고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고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데 같이 겹치면서 힘들었고요. 또 작은 박스에 들어가야 되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고 착륙할 때 저는 많이 힘들어요.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문제 없을까? 괜찮을까? 그런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푸바오는 어떨까요? 푸바오는 야생동물이고요. 굉장히 민감한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얼마나 많은 긴장을 할까 이런 걸 걱정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쫙 착륙을 하는 동안 제가 도착을 하자마자 얼른 푸바오에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푸바오가 저렇게 너무 편하게 대나무를 먹고 있어요. 맙소사. 와, 진짜 맙소사였어요. 세상에, 너 왜 이래? 네. 푸바오가 긴장해서 뭔가 반응을 보일 줄 알았는데 너무 편하게 딱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나 잘할 수 있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나 잘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언제? 저랑 독립을 하자고 할 때 제 어깨에다가 손을 쳐 올리고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너 할아버지 없다고 힘들어할 거 없어. 우리 옆에서 지켜볼 거니까 자주 올 거야. 딱 이렇게 딱 손을 얹으면 할아버지나 걱정하시오. 나 잘할 테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느낌을 똑같이 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푸바오라는 아이는 대단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는 기회가 됐고요. 세 번째 사진은 정말 멋있는 사진 하나 있잖아요. 세 번째. 제가 하얀 방역복을 입고 있는데 저 사진은 푸바오를 데려가준 4월 4일 다음날 푸바오가 이제 검역실에서 적응을 하기 시작한 날이죠. 저는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푸바오를 꼭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4월 2일 날 저는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4월 4일 날 관계자들이 다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바오를 데리고 여기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한국의 많은 팬들에게도 푸바오라는 아이의 안녕은 정말 소중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푸바오가 검역실에 잘 안착을 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눈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렵다는 거 알아요. 검역실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알지만 가능하다면 제가 꼭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근데 어렵게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분들이 좋습니다. 딱 당신 한 사람에 한해서 검역복을 철저히 착용하고 잠시 들어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와,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만약에 푸바오를 제가 보고 우리 한국의 많은 팬들에게 푸바오 잘 도착했고 아주 검역실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제가 잘 보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어주실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영상으로만 푸바오를 보여주면 정말 걱정이 아마 반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요청을 드렸는데 마침 잘 들어주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역시 여러분들 많이 보신 사진 중에 하나죠. 마지막 사진은 7월 달에 푸바오를 92일 만에 보러 중국 선수등에 가실 때입니다. 이미 여기도 다녀오신 분들 굉장히 많죠. 다녀오신 분들은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은 다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푸바오 다 잘했더라, 잘 적응하다, 역시 푸바오야.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다녀오시지 못하신 분들이 영상으로 보고 계속 걱정을 하세요. 푸바오가 학대를 받는 것 같아요. 막 털이 어디가 빠졌어요. 하얀 똥을 쌌어요. 막 나무가 올라갈 나무가 없고요. 막 이런 그런 걱정들 너무 많이 하세요. 제가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정말 확실하게 장담을 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푸바오 잘 적응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길지 않지만
푸바오가 저랑 같이 검역을 받는 한국의 생활, 그리고 차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이동을 하고 중국에서 또 검역을 받고 검역을 받고 나서 게르장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게르장에서 지금의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이게 불과 6월 중순 이후까지 계속됐잖아요. 푸바오는 그러면 여기서 검역을 시작한 그때부터 계속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푸바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야생동물들이라면 그 예민한 야생동물들이라면 당연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됐습니다. 그때는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당연히 안 좋은 모습들이 조금씩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푸바오는 그럴 시기니까. 근데 제가 7월 초에 갔다 와서 딱 그때 보기로 제 느낌으로는 한두 달 더 적응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미 적응을 마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적응을 지금쯤은 이제 거의 맞춰가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푸바오를 정말 잘 믿으시는 것처럼 아마 믿고 안심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별 후에 이별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물들 또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이별이라는 게 사실은 예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기의 문제겠죠. 언제 어느 시기에 우리는 이별할지 몰라요. 근데 이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진심을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이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은 늘 곁에 있고 항상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족을 좀 소홀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큰 실수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 늘 내 곁에 있고 편하다고 해서 막대하는 경우도 있고 소홀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푸바오에게 우리가 가족인 것처럼 가족들에게 잘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별이라는 게 예정이 돼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도 알고 있고 깨우쳤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걸 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이별하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진심을 다하고 가는 시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푸바오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그래서 있는 동안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는 것 이게 우리들이 이별 전에 해야 될 가장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별을 하게 될 기회가 된다면 그와 나는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응원하면서 잘 보내주는 게 정말 우리들 진심을 가진 사람들의 올바른 길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별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에게는 푸바오 말고도 아직도 지켜야 될 내 식구가 있잖아요. 러바오, 아이바오, 그리고 루이바오, 후이바오. 저 끝에 사진 루이바오, 후이바오 정말 멋지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제가 어제 아침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구 카메라 보이잖아요. 저는 좋은 카메라 쓰잖아요. 네, 어쨌든 러바오와 우리 루이후이, 아이바오 모두 다 또 지켜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푸바오가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었듯이 루이바오, 후이바오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또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잘 지켜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푸바오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 루이바오, 후이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키퍼님 어디 계시나요? 네. 저기 계십니다. 네, 열정적인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정말 37년의 역사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자,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썸머톡톡 하이라이트죠. 자, 주키퍼님 궁금해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평소에 우리 강원님께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조금씩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모두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그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조금 챙겨와봤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셨나요? 제가 직접 골랐어요. 혹시 뭐 저에게 곤란한 이런 것도 있나요? 우리 김건희 주키퍼가 동물원에 오고 나서 제가 이상이 한층 높아졌어요. 가까이 오세요. 네. 제가 굉장히 상당했죠? 네, 저희 사진 보면 2m로 나오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질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푸바오사랑 1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자, 안녕 할아버지 영화 곧 개봉 예정이죠. 자, 혹시 무대 인사도 예정이 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혹시
바로 우리 강바오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네,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끝까지 손에 좀 들어주고 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성분께서 질문해주신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이 영화는 언제 개봉을 하는지, 그리고 개봉을 하게 되면 무대 인사도 함께 도와주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질문 날카롭네. 9월 4일날 개봉 예정이라고 이미 다 소문이 난 것 같고요. 9월 4일날 개봉하기 전에 일단 제작 보고회라든가 아니면 시사회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보우랑 저랑 사실 같이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 바오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송보우 자꾸 지가 간다고. 그래서 어쨌든 균등하게 나누어서 조금 다닐 건데 여러분들을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하고 사실은 에버랜드 저쪽에 큰 극장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 찐팬들하고 같이 모여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극장에서 저를 만나면 아는 체 심하게 해주세요. 네, 아는 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닉네임은요? 좀 그래요. 자, 닉네임은 민바오님이신데요. 자, 질문은요? 내 인생을 바오들을 만나기 전과 후로 구분을 한다면 과연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는지 한 가지만 꼽아주시겠어요? 자, 그럼 이 질문의 주인공님은 혹시 어디 계실까요? 네. 자, 쭉 들어주세요. 우리 주인공님께도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까요? 송보우를 만나기 전과 후. 바오들. 모든 여성 바오들이야. 네. 저는 여성 바오들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우리 저 90년도에 만났던 그 친구들도 저는 바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워낙에 이제 동물들을 만나면서 동물들이 되게 큰 행복을 줬거든요. 제가 가끔 표현하는 말로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쓰고도 너무 많이 남을 행복을 동물들에게 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그런 행복을 많이 저에게 선물을 해준 게 우리 바오들이거든요. 그래서 밍밍과 릴리부터 해서 알바오, 러바오, 푸바오, 우이바오, 후이바오 정말 저희 많은 행복을 준 친구들이라서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강바오님과 가장 닮은 바오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주신 바오사랑 다듬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줄에 계시거든요. 네, 손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앞에 계시는데 원래 평소에 손 잘 안 드시는데 선물이 가니까 손을 번쩍번쩍 네, 좋습니다. 자, 여기는 여섯 바오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은 첫 번째 94년도에 있는 우리 두 친구까지 포함해서 그럼 8친구들 중에 혹시 우리 강바오님과 가장 닮은 친구는 누구인지 가장 닮은 네. 좋아하는 다행히 네, 닮은 가장 좋아하는 바오가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가장 닮은 바오는 이쁘고 귀여운 거, 똑똑한 거 다 따라서 아이바오. 아이바오요? 네. 근데 어떤 분들 자꾸 오해를 하세요. 제가 똑같이 부르거든요. 아이바오, 러바오, 후바오 그러는데 자꾸 비음이 섞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바오. 실감을 못하겠어요. 아이바오. 네, 아닌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질문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오수경님께서 해주신 건데요. 네. 자, 동물의 언어 번역 기계가 나온다면 혹시 우리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자, 동물들의 언어를 번역하는 기계가 나온다면 네네네.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유퀴즈에 처음 나갔던 19년도에 그 질문을 갖고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번역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번역기가 생기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아이바오가 분명히 바꾸고 했는데 시침을 툭 떼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지고 싶었어요. 아이바오 바꾸 낀거 맞지? 근데 못 알아듣는 척하고 딱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의 진심이 담긴 애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제가 동물원을 떠나기 전에.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마지막 질문은요.
될 거다? 안 될 거다? 라는 질문인데요. 자, 마지막 분은 닉네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분인가요? 네. 뚠하. 네, 우리 질문이 네, 첫 번째 줄에 계시는데요. 자, 여기 그 질문이 티셔츠를 입어주신 우리 여성 팬분들 조금만 더 높게 올려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질문이었죠. 다시 태어나도 주키퍼가 될 거다? 아니다. 이번 생에 원 없이 37년 이상 해봤으니까 다음 생에는 다른 걸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생에는 저 주키퍼보다는 강 주키퍼를 만나는 아이바오나 후보였습니다. 네, 자신감 있으시고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강마오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뻔하지만 오늘의 소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일단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한마디 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원래 시간을 40분을 쓰기로 했었거든요. 40분을 쓰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은 딱 1시간 3분을 썼습니다. 1시간 3분. 혹시 시간 변상을 받아야 되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다행이네요. 네, 시간을 너무 턱없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썼어야 되는데 다 쓰고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저의 점수였습니다. 네, 오늘 정말 무더운 날이에요. 삼복 더위 중반에 있는 정말 무더운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찾아주시고 주토피아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충분히 느끼는 오늘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진심이 그릇되지 않도록 우리 바오가족들에게 더 잘하는 강주키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